네, 앞서 발표해 주신 연사분들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좌장을 맡은 김종경입니다. 혹시 우선 저희끼리 진행하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진행을 하면서 혹시 질의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를 제외하고 세 분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원래 제목이 이제 포장 환경성 증진을 위한 노력인데 인증에 대한 부분 그리고 RPET 위주의 기술적인 진보 그리고 활용 이런 부분에 나눠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다 조금씩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한 30분씩은 이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우리 장재욱 매니저님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인증을 여러 가지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패키징 부분에서 이 인증이 그 가치를 이렇게 높여가지고 어떤 사례라든지 지금 이제 인증에 대한 시스템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쪽에 사실 매출이라든지 우리 사실 원하는 거는 이게 가치를 높여서 효용성을 높여서 이게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의 어떤 이미지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다든지 이런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한 예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회장님. 우선은 저희가 이런 이제 사례나 이제 뭐 관련된 이제 이 인증을 받음으로써 어떤 부분에 대한 도움이 될지를 저희가 좀 말씀드리면 좀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뭐 지금 좀 거시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런 인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실제로 어떤 회사가 이 GRS 인증이나 ISCC 인증 받았다는 거는 이 제3자 인증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인증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인증 프로그램을 받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친환경 제품을 만든다는 건 입증이 되다 보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ESG 관련된 부분이나 환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이제 기업의 이미지가 좀 상승될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 부분보다는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릴 미시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인증에 대한 비용 부분이 이제 뭐 각 인증 프로그램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비싼 경우도 있고 싼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비싼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이제 고객들이 어떤 부분에 대한 베네핏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베네핏이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유럽에 수출하거나 미국에 수출할 때 이런 관련된 세금에 대한 혜택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다만 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증에 대한 이제 협회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컨택을 지금 유럽 쪽이나 미국 주주 쪽에 잘 진행되고 있으며 저희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트렌드를 좀 더 공유할 수 있도록 이제 자주 이렇게 이런 발표 자리가 있으면 발표를 하고 이런 이제 세금에 대한 혜택과 이런 정보 부분을 고객사들에게 가장 빨리 전달해 드리는 걸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증에 대한 가치의 효용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예, 또 덧붙여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아까 리사이클 클래스 같은 경우는 우리 프로세스 인증이 있고 사실 제품에 대한 인증이 있잖아요. 예예.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상당히 사실은 인증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이 프로세스 인증 같은 둘 다 이제 EN 표준에 근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품에 대한 인증은 좀 명확한 것 같은데 이 재활용 프로세스나 공장에 대한 인증은 이게 뭐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방법이나 어떤 유효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이게 구성이 되는지 너무 좀 자세한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프로세스 인증하고 제품 인증 요 차이점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해 주시죠. 혹시 회장님 그러시면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이 이제 리사이클링 프로세스랑 리사이클드 플라스틱 이 두 개의 모듈에 대한 차이점이 에 대한 차이점하고 그리고 네네네. 이제 이 어떤 유효기간이라든지 뭐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협회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 혹시 그런 협회가 또 있나요? 그것도 한번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요. 우선은 좀 쉬운 부분부터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리사이클래스에 대한 협회는 아까 저희 삼양 패키지님 저희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유럽 플라스틱
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협회에서도 지금 실제로 이런 이제 EN 1534선과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다 세팅이 돼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1년마다 갱신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긴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ISCC 인증과 이제 GRS RCS 인증과 동일하던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그럼 이제 모듈 부분을 좀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리사이클링 프로세스랑 리사이클드 플라스틱은 이제 실제로 좀 구분하는 부분이 이제 단순히 제품 추적성 부분만 체크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이제 이 원료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리사이클인지 그리고 이 폐기물에 대한 처리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지가 조금 구분이 되다 보니까 모듈이 나아진 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예로 들면은 이제 뭐 패키징 이제 뭐 폐기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수거하고 이제 이 플레이크를 만든 업체들 자체가 이게 실제로 이 플레이크가 리사이클 된 건지 아니면은 요즘 이제 뭐 그린워싱이라 해서 이제 페트병을 만들고 그대로 리사이클링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모듈이 좀 다르고 기준이 좀 더 높은 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확인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뭐 성형과 컴파운딩 관련된 이후 공정에 대해서는 리사이클드 플라스틱으로 제품 추적성 부분만 확인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언제 다른 발표자분들에게 여쭤보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김세령 팀장님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로마티카 회사는 제가 그 전에 팀장님 알게 돼서 알고 있는데 아까 발표하시는 거 보고 회사 규모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한 400억 정도 매출, 2022년 그 정도인데 매출 400억인데 그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멋지게 잘 하신다고는 사실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말 멋진 그 회사 같고 힘이 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 근데 이제 아까 그 알페트 같은 경우를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을 해서 높인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 인증으로 어떤 입증이 이제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사실 저는 이제 걱정인 게 매출 이제 규모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다 인정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비용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유니언 컨트롤 같은 경우에 그 인증 사업이 많을수록 좋겠지만은 사실 그런 것도 사실 고민스럽지 않을까요? 특히 이제 유럽 쪽에 인증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국내에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의견을 좀 여쭙습니다. 네, 저희 회사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최근에 이런 가치 소비가 늘면서 이제 소비자분들이 품질에 대해서 그 영역이 이제 패키지까지 조금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30% 정도 이제 성장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인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그 투명 팩트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GRS 인증을 이제 받았고, 그리고 이제 LCA 분석을 사실 좀 많이 궁금해해서 이제 LCA를 알아보니까 꽤 비용이 많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수요가 좀 적고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아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조금은 더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금액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조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의 모토는 인증을 받는 것보다는 액션을 먼저 하자 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페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액션을 먼저 하고 나서 그러면 플라스틱 사용량은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지만 중량을 통해서 근데 결국엔 탄소 절감률이라는 것은 굉장히 LCA 분석을 해서 공급부터 뭐 원료 채취부터 굉장히 세부적인 게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회나 아니면 연구원분들께서 뭔가 좀 표준화된 모듈을 만들어 주신다면은 저희 같이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많이 좀 더 해서 소비자분들에게도 탄소 절감률이라는 것들을 정량적인 수치로 좀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다음 남경우 센터장님 의견 발표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앞서 이제 ISTA 쪽에서 발표한 부분도 있는데 환경적인 부분이 환경에 대한 소재에 대한 거라든지 형태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 제품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면 더 환경적으로 재앙이 될 수가 있는데 투명제 페트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하잖아요. 화장품도 사실은 일광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화장품은 상대적으로 맥주야 사실 몇 개월 한두 달 만에 이렇게 이렇게 사이클링 이렇게 돌 수도 있고 그런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쓸 수도 있고 물론 빨리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이나 어떤 배려나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쭙습니다.
네, 저희가 대부분 쓰고 있는 제품은 이제 품질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내용물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이제 투명 페트를 쓰는데, 저희가 유리를 쓰는 중에 색깔이 들어간 유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제품 비타민 C가 많이 들어가 있는 세럼 같은 경우에는 햇빛에 노출이 됐을 때 산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패키지의 환경성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좋은 품질의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는 것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내용물의 변질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부득이하게 유리에다가 이제 새 코팅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경우 선생님에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맥주병 하면 갈색병이라는 게 인식이 돼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색병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자는 이제 그런 주의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무색병 같은 경우도 만약에 맥주병 같은 경우는 회전율이 빠르면 그게 꼭 필요할까? 꼭 색깔을 넣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맥주에 대해서 저희가 뭐 제가 직접 테스트한 건 아니고요. 그 같이 테스트를 또 하신 분들의 데이터를 증거를 봤을 때 뭐 맥주뿐더러 다른 음료나 그 테스트를 했을 때 우리가 그 자외선에 대해서 어떤 식품이나 내용물이 변질이 됐을 때 상당히 빠른 속도에서 저희 형광등 상에서도 그 단시간에도 내용물은 상당히 빠르게 변질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게 회전율이라는 게 그 한나절에도 맥주의 성분들은 쉽게 변질이 되기 때문에 저희의 유통 상매 기간이 이건 6개월까지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소비 기간 내에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실제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혹시 맥주 네. 외에 다른 제품도 관련된 게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과거에 비타민 음료를 출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테스트한 사례는 있고요. 그 사례를 테스트했을 때 그 하루 이틀 안에도 비타민 내용물이 상당히 빠르게 테스트한 데이터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또 여기까지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회장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일단 그 좋은 발표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뭐 아주 최근에 핫 이슈되는 두 영역인 것 같습니다. 화장품, 가장 그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들이 많고, 또 맥주 역시 유색이 이제 그 고품질 페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애로사항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아마 패널 토론의 핵심은 이 내용물에 대한 보호성과 환경성에 이제 어떤 면에서 좀 부닥치는 점인 것 같은데요. 이런 점에서 이제 조금 표면으로 조금 올라온 것 같아서 저는 뭐 오늘 패널 토론의 좋은 이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면에서 아마 포장학회 회장님이 이렇게 직접 해주신 거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으로 조금 들어가면은 어쩌면 오늘 참석하신 세 분께 윤 의원까지 포함해서 될 것 같은데요. 그 맥주 쪽으로 먼저 얘기를 드리면 맥주병의 그 품질 문제,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산소 차단성은 지금 뭐 악시전 스카벤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된다고 좀 보는 것 같은데요. CO2 역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요소라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 문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현재 그 유색과 그 무색에 있어서 지금 차이가 분명히 어떤 그 뭐 시험을 통해서 있었는가,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이 두 가지 걸리는 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 중에 투명한 거에 풀 라벨을 하게 되면 또 그 풀 라벨에 인수한 이런 부분들이 또 폐기물로서 또 발생하는 새로운 또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감안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최근 ISO에 의해서도 친환경성 평가에 전과정 평가를 해야 한 걸 통해서 친환경성을 평가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생각과 또는 계획 방향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은 혹시 있으신지를 일단 남경호 팀장님께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유니온 쪽에서 오신 장 매니저님께 아까 발표 내용에 이제 지금 우리 남경호 팀장에서 보니까 EPBP라든지 리사이클래스 쪽 같은 데서는 5% 또는 뭐 6%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재활용이 용이성으로 EU나 이런 그 선진 쪽에서는 재활용을 오래 했던 데에서는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저 5에서 6%를 정한 게 나름대로 어떤 재활용 용이성을 기준으로 한 건지 아직 저희 한국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조금 좀 의견을 좀 더 받고 싶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 남경호 팀장님께 또 같이 장 본부장님도 되는데 이게 김세령 팀장님이 좋은 얘기를 주셨는데 화장품 쪽에서 페트에 사실 크지도 않는 규모의 뭐 400억 하는데 제가 크지 않다 그래서 좀 죄송한데요. 폐회수 시스템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고품 질화를 이루는데 혹시 이러한 맥주 쪽에 있어서도 그런 유색이 무색으로 들어갔을 때 색상의 문제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환경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게 고민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런 폐회수 시스템을 뭐 예를 들어서 주류 업계라든지 이런 데에서 가능한 방법인지 그런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김세령 팀장님께 이게 제한된 시간에 대답될지 모르겠지만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파트 쪽의 재활용 이제 지금 해서 이제 투명 쪽에 이제 잘 적용하셨는데 발표 중에 유리병의 인쇄 또 코팅을 비타민 C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경우에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경우 이게 재활용 어려움인 것인지 현재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인쇄 코팅을 해서 아까 말씀 중에는 1200도, 1300도의 고온에 가게 되면 코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분해되고 산화돼서 없어져서 재활용에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실한 어떤 근거나 이러한 데이터화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저희들 또 산업계나 또 이런 연구기관 이런 쪽에서도 관심 있는 사안 같아서 세 분께 두루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너무 길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 자유로 순서를 거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니까 김세령 팀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남경우 센터장님께서 아까 맥주하고 관련된 데이터 과연 있는지 않을 거고 회수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야기해 주시고 전반적인 인정하고 이쪽은 이제 장 매니저님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무색이 아닌 컬러 코팅이 입혀져 있는 부분들은 어려움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어려움으로 판결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비타민 C랑 그다음에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이렇게 초록색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려움을 판결받고 있는 등급을 받고 있는 저희 전 제품 중에서 한 20-30% 정도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잠깐만요. 그거에 질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환경부나 이쪽에서는 갈색이나 녹색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용이성으로 지금 봤는데 그런 색이 아닌가 보죠? 네. 왜냐면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얀색
저희가 둘러놨고, 그 다음에 초록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지금 일반적으로 쓴 그 초록색이 아니다 보니 조금은 비껴간 초록색이다 보니까 다른 컬러로 이제 취급받고 있어서 현재는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받고 있고, 아마 통상적으로 쓰는 그 맥주병의 갈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수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등급이 조금은 저희랑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00도 이상에서 이제 불순물이 날아가는 그 부분은 저희가 투명 유리를 쓸 때 저희가 라벨을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 이제 제품명을 인쇄하는 경우인 건데, 정확하게 뭐 어떤 과학적인 근거 데이터는 저는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유리 업체에서 물어봤을 때 이 정도의 라벨이 쓰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재활용성이 높다라고 해서 그렇게 코멘트를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유리병 뭡니까 용융 온도가 뭐 8,900도 정도 이상 재용융하더라도 되니까 그 정도는 그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남경훈 센터님. 일단은 그 CO2 차단성은 뭐 다른 음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고 제가 맥주를 일단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맥주에 대해서는 뭐 청량감을 가장 중요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10% 정도 맥주에 있어서 10% 정도 CO2 리텐션이 로스가 됐을 때 가장 상용성이 뭐 식품에 대한 어떤 유해성이 아니라 상용성이 가장 좋다고 맥주에 대한 업계에서 가장 얘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뭐 품질에 대한 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상용성이 가장 좋다고 얘기를 보통적으로 하고요. 일단은 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층 용기로 갔을 때 배리어 함량으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층 용기로 갔을 때는 차단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O2 스캐빈저로 하면 단층 용기랑 동일하기 때문에 CO2 차단성은 없는 용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층 용기로 했을 때만 CO2 차단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층 용기를 했을 때는 CO2와 O2 차단성을 둘 다 가져갈 수 있고, O2 스캐빈저를 넣었을 때는 O2 차단성만 가져갈 수 있다고 이제 정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층 용기로 했을 때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단층으로 했을 때는 10%를 로스했을 때는 보통적으로 1.6리터를 기준으로 하면 한 50일이면 10%가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저 맥주병은 180일 정도가 10%를 로스가 되는데 한 180일 걸리면 기본적으로 단층병은 한 50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그 갈색병을 가지고 패스루프를 그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저희 맥주 재활용 업계에서는 광학 선별기들을 다 갖고 계십니다. 대다수 업계가 갖고 계시고요. 그 광학 선별기는 색차로 할 수 있고 재질로 선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주 업계 그 갈색을 갖고 이제 저희가 그 색깔로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저희가 맥주병이 재활 업계로 들어왔을 때 색깔로 해서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클로스된 루프로 그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럽 기준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근거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이제 실제로 각 인증 프로그램별로 최소 혼용률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 최소 혼용률이 재활용률에 대한 부분을 근거를 해서 만들어져 있냐의 부분이 궁금하셨던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면은 이제 각 인증 프로그램별로 어떤 원천으로 어떤 산업을 베이스로 시작됐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이제 뭐 GRS나 RCS 같은 인증 같은 경우는 텍스타일 익스체인지 미국 섬유 협회에서 진행이 되었다 보니까 이 최소 혼용률을 섬유 패션 관련된 부분의 기준에 적용해서 최소 5% 정도 잡은 거긴 하고요. 실제로 이런 GRS나 RCS가 섬유 패션 쪽에 적용이 됐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리사이클에 대한 인증 자체가 수요가 있다 보니 이제 뭐 패키징 쪽에서 지금 적용이 되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ISCC를 좀 설명해드리자면은 ISCC는 제가 저번에 플레임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내셔널 카본 서티피케이트 이쪽입니다. 인터내셔널 서스테너빌티 카본 서티피케이트입니다. 그 말은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여가 된다고 하면은 최소 1%라도 ISCC 플러스나 EU 인증 제품으로 인정이 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사이클래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패키징에 좀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인증 프로그램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아직까지 이런 제품 추적성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제 제품 증명서가 아직은 형식이 잡혀져 있지는 않지만 이제 리사이클래스는 이제 각 단계별로 시험 성적서 부분도 요청을 하고 있긴 하고요. 그리고 아까 EN 153443에 적용이 된다 보니까 만약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EN 153443의 법령에 의해서 이제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 EN 153443 이제 기준에 적합한 인증 제품에 대해서 최소 혼용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소 혼용률이 25%나 30%냐 하면은 그 퍼센테이지를 맞춰서 리사이클래스 인증 제품 생산해서 납품하시면은 세금에 대한 혜택이 있는 거죠. 이렇다 보니 이제 각 인증 프로그램별로는 이제 이 인증에 대한 원천의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재활용률에 대한 부분, 특히 패키징 관련된 재활용 부분에 대한 부분은 리사이클래스 쪽이 좀 많이 포커싱이 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더 이상 그 질의를 드리긴 어려우실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지금 인증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고 또 지난 여름에 이제 보니까 이게 아마 이마트에서 말씀하셨나 모르겠는데 어디까지가 이제 그린워싱이고 그린워싱에 의한 인증이고 어떤 부분이 진짜 인증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증들이 많고 또 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표준이나 어떤 정확한 근거에 의한 어떤 시험 방법이라든지 평가 방법이 빨리 이루어져서 또 그것이 또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 수출하고 또 수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다시 듭니다. 이것으로 그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